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필교육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 체크를 좀 해주실 게 소리를 한번 체크를 좀 해주세요. 제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이 기계칠에서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갖고 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도 이게 수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나 2년 쓰면 뭐 바꿔야 된다, 뭐,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혹시 몰라갖고, 지금, 오늘 이 마이크를 새 마이크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거를 갖다가 처음 쓰는 건데, 그, 혹시 마이크가 수명이 있어서 소리가 좀, 애매하게 들린 게 아닌가. 제가 항상 이제 방송을 하면 이제 다시 들어보는데, 약간 좀 소리가 이렇게 좀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아갖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음향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통연방송 26년 1월 2일 방송, 민주당 많이 급했다. 당선후 탈당 4시간 만에 제명 조치했다. 한동훈, 김병기, 이재명도 제명해야 된다. 오늘 서해공무원 피격 항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동훈 수사팀 용기 내서 항소하라. 결국은 항소를 안 했다. 아니, 아직 12시까지니까 시간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항소를 포기한 것 같다. 이 법무부, 우리나라의 법무부는 현직 법무부, 현직 검찰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뭐 어느 언론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이 서해 필격과 항소 포기. 확실히 한동훈 대표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는 명확히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기를 칠 때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서 딱 그 생각이 나는데 이게 뭐죠? 박나래 관련해 갖고 이제 주사 이모 얘기인데
그 이제 어떤 식으로 돈벌이를 했냐. 아무나 안 주는 황금약입니다. 이 사기 아주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아,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뭐, 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아무한테나 이거 해주는 거 아십니까? 뭐 아무한테나 제가 이거 부동산 팝니까? 이 아무나 있잖아요. 아무나. 이게 사기꾼들이 굉장히 잘 쓰는 용어인데 결국은 뭐 주사위 모두 그런 똑같은 방법을 썼더라고요. 황금약. 황금약이라는 거는 이제 주사약을 얘기하는 건데 기사를 보니까 그걸 이제 칵테일 주사라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섞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약을 제약회사에서 해갖고 그 A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가 임의로 A, B, C를 갖다가 섞은 칵테일이라고 그러죠. 칵테일을 해갖고 사람한테 주사를 놓는 거예요. 야, 아무나한테 놔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놔줬다. 아무나한테 안 줍니다. 그럼 뭐예요? 돈이 이게 10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맞은 사람, 실질적으로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 것 같은데 그분이 피드백을 아무나 맞을 수 없는 황금약이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주사 맞으면 몸이 너무 아팠다.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 참, 여러분 절대 그 TV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홍보한다고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실적으로 경험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사람 한의사인데 TV 자주 나왔어요. 제 시절에 아주 TV 자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을 갖다가 누가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6개월을 다니면서 침을 맞았습니다. 뭐 병원 딱 가보면 작은 그 정문에서부터 연예인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그 의사가 이제 그 연예인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온갖 유명인 사진은 다 쫙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러니까 막 대기 막 줄을 서 있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았고, 6개월을 갖다가 다니면서 침을 맞았는데, 되게 한의사가 약을 질 때는 물어보고 짓잖아요. 침은, 아니, 침도 싸지 않더라고요. 네. 딴 때보다, 다른 데서 침 맞는 것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산하려고 이제 침 맞은 값을 이제 계산해야 거야. 딱 했더니 갑자기 한약을 떡하니 내놓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의무야. 한약 훨씬 비싸죠. 예. 그런 데를 갔다가 6개월 됐는데, 예, 안 났어요. 안 나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담인데, 이게 뭐 TV에 나와서 무슨 한의사다, 뭐다 해갖고 뭐 잘 논다, 명이다, 그거 절대 믿지 마시라. 제가 그냥 경험치로 얘기한 겁니다. 벌어져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TV에 나오대. 아직도 TV에 나와. 참 끈질긴 사람이야. 예. 예. 정심정님, 검찰이 아주 비겁하게 부분 항소만 했답니다. 예, 유치원 차관동원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정정심님, 한 대표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을 갖다가 잠시 이따가 자세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사이모 이 얘기를 딱 기사를 보고서 옛날에 제가 그 뭐 유명 연예인이다 연예인들이 자주 간 뭐 그 TV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무슨 예능에다 뭐에다가 아주 도배질을 짓던 그런 항의사가 생각이 나서 네,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런 사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라. 여러분 이제 그 방금 전에 올리신 일단 뭐 서해 피격 공무원 요거는 기사에 안 떴어요, 오늘. 예, 어느 데서 다룬 데가 없는데 한동훈 대표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이방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 사건부터 좀 얘기하자면 8시간 전에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이걸 올렸어요.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팀 용기 내서 행동하죠. 제가 오늘 썸네일도 썼죠, 이거를. 오늘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마지막 날입니다. 김만배 일당 재벌 만들어준 대장동 항소 포기 주도해서 중앙지검장 자리를 받은 박철호 검사 등이 수사팀의 항소를 막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한동훈 우리보다 정보가 많다고 그랬죠. 수사팀 구성원, 이 수사팀이라는 건 이제 검사들이죠, 대개. 예,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사팀 구성원들께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의무 앞에서 정성호, 박철호 같은 사람들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대장도 항소 포기해서 정권에는 기원받고 역사와 국민에게는 버림받았던 검사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용기 내서 항소하십시오. 이런 류의 외압 앞에서 책임감 있는 공직자들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럴 때 제대로 하라고 신문부장 받아온 것입니다. 이럴 때 제대로 하라고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 오늘 아침에 썼는데 이걸 왜 아침에 썼겠어요?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할 때는 언제 썼습니까? 밤 11시에 썼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어쨌든 간에 12시 전에만 접수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접수했다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밤 11시에 한동훈 대표가 아니 대장동 왜 이거 항소 이걸 접수를 안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진작에 쓴 거죠. 아침 대바람부터 한동훈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기 이거 항소해라. 왜 안 하느냐. 용기를 내고 해라.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지검장 서울지검장이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접수해라. 왜냐면 검사가 그냥 접수시키면 접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접수하라고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3시간 전에 오후죠 이거는 3시간 전에 또 썼습니다. 접수했다는 소식이 안 들리니까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항소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라고 노파심에 다시 한번 오후에 한동훈 대표가 썼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어떤 상태냐? 현재까지 결론은 자, 서울중앙지검찰청 알림, 서울중앙지검은 26년 1월 2일 금요일 서해공무원 피고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증거 관계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1. 월북 여부가 불명 상황에서 자진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서우 및 피고인 김홍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만만한 게 서운하고 김홍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빠졌을까요? 예, 우리의 그 국정원장 출신의 그분이 빠졌네요. 그분은 풀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야, 역시 아직도 이게 썩어도 준치라고 우리 옛말에 그 썩어도 준치라고 끝까지 그래도 힘이 있네요. 예? 이 항소를 갖다가 뭉갤 정도의 힘은 있네. 아직 살아있네. 그렇게 이재명을 빨아내더지만은 아직은 살아있네. 그렇구나. 예. 아, 은성님, 뚱뚱한 한의사요. 은성님도 아시나? 거기 한의원 가셨어요? 네, 저는 6개월 다녔습니다. 그 한의원을.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예. 야,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이 참, 예리하세요. 예. 모든 걸 꿰뚫고 계시다. 사필기 형님, 나라가 국민을 버리는군요. 부분항소라니. 이 부분항소라는 건 뭐예요? 사람 봐가면서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자, 이게 지금 알림창이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1시간 전에. 제가 몇 시간 전 항소범위 장난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고생에 대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찻대고 법대고 극단적으로 줄이는 곰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 포기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역할을 이번 항소 포기로 포기한 것입니다. 중대범죄인 국민 피살 은폐 사건 별것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검찰은 뭐야 없어져도 싸다. 법무부 너희도 없어져도 싸다. 그냥 법무부도 문 닫자. 검찰 문 닫을 때 법무부도 같이 문 닫자. 한동훈 열받았습니다.
역시 그 한동훈이 노파심에 혹시나 이렇게 꼼수를 쓰지, 그 천재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은성님, 예, TV 자주 나오잖아요. 요즘 제가 TV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양희님, 이경재, 한의원이요. 뭐 이름까지 다 아시네, 이경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네요. 예. 양희님, 이경재, 저도 다녔어요. 아, 그래요? 아, 그, 대기 양재동이신가? 그때가 한의원이 그 양재동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양재동에 있을 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예. 양재동에 있을 때는. 은성님, 맞아요. 양희님, 이경재, 한의사 실례 안 해요. 예. 제가 한의사 중에 제대로 된 한의사를 만난 건 왜, 여러분 뭐 사상체질이라고 해. 태음, 소음, 뭐, 태양, 소양, 뭐 이런 거 해갖고 왜, 그걸 근거로 해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뭐, 많은데, 제가 사실 명의를 한번 만나긴 했어요. 예.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의사, 정말 그분 빼고는 제가 다른 분은 아니 그분은 참 희한한 게 제가 오랜만에 가갖고 제가 예, 몸이 좀 찌뿌둥하고 침도 좀 한번 놔주시고 뭐 약도 줘주고 그러면 침을 안 놔줘. 침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침을 맞으면 이렇게 기가 빠지기 때문에 침을 그냥 아주 아프지 않는 이상은 또 침도 안 놔주네. 그분은 돈하고 상관이 없어. 돈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셔. 예. 계도자관 좀 힘들게 살지만 저는 그분은 정말 고수다. 정말 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희님, 열정TV님, 강추위 서울 붉은 방설 정말 요즘 굉장히 춥다고 그러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또 한동훈 대표가 우려했던 그런 근데 이걸 갖다가 항소포기 이런 거는요. 한동훈 대표가 이걸 이슈로 삼지 않으면 언론에서 먼저 얘기를 안 해요. 무서워서 그런가? 찍힐까 봐 그런가? 무서워서 그런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딱 100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거 피드백 좀 한번 주세요. 일단은 숫자 좋네. 100분. 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13,000 돌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14,000 돌파는 좀 빠른 시간 내에 하자. 그래서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꼭 누르시고요. 재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마이크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새로 산 마이크로 바꿨어요. 이 기종은 똑같은데 오늘 처음 쓰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음향이 약간 좀 깨끗하지가 못해갖고 이게 마이크가 수명이 있나? 제가 그전 마이크를 한 1, 2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 마이크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오늘 이 소리를 들으시고 소리가 좀 깨끗하게 들리시면 채창에다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그 원인을 갖다가 그동안 소리가 좀 약간 이상했던 게 마이크 수명이다 해서 그런가? 근데 사실 제가 그건지 안 몰라요. 기계칠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피드백을 주시라고. 소리가 지금 깨끗하게 들리는지 어쩌는지.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녹취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녹취가 이제 앞부분도 있는데 제일 충격적인 활용 점점이 어디냐? 이 야야 야. 야 느낌표 야 느낌표 이거야. 이게 이제 어느 맥락에서 나온 거냐 이거 이해운의 야가 그럼 막 야단을 칩니다. 넌 IQ가 있냐 없냐 뭐 IQ가 한 자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이 있냐 없냐 야단을 치니까 이제 인턴 직원이 한마디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더니 말 끝나기 전에 이해운이 갑자기 마치 그 마귀 알몸처럼 야, 야, 아유, 정말 그거 듣는 뭐 앵커도 놀랬대. 그걸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놀랬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직접 들어보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거 뭐 워낙 녹취가 많이 떠 있으니까요. 한번, 방송 끝난 다음에 잠깐 들어보니 정말 기절 초풍할 그 완전 괴성입니다. 마귀알몬 괴성인데, 그렇게 야, 야, 이렇게, 마귀알몬 소리를 내더니만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내가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와, 정말 살벌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흥분을 하고 아무리 절제가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아무리 아니 우리가 싸울 때도 이런 말이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 건방진 자식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이게 열받아서 싸우는 과정도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침없이 인턴이면은 나이 차가 지금 뭐 한참 날 텐데 인턴한테 내가 널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내 맘대로 짓거리고 떠들어. 아주 그냥 박살을 내더라고. 잠깐 이 이해운 문제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새로운 게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있어요. 자, 이해운 의원을 보좌직원 A씨 24시간 새벽에 모니터링하라고 그러고 건강도 악화됐다. 당시 이건 지금 근무 B씨 인간적 모멸감 느껴 6개월간 폭언, 고성이 반복됐다. 그 다음에 전 이해운 의원실 보좌관 C씨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A4 용지 던지며 꼴도 보기 싫다. 꺼져버려라. 그렇게 A4 용지를 얼굴에다가 던져버렸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또 터진 이해운 갑질이요. 이게 뭐냐면 이게 2016년에 방미 특사단으로 미국을 방문할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코노미석까지는 우리가 돈을 댄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원칙. 그런데 너희들이 좀 편하게 가고 싶다. 비석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당에서 당비로 돈 내는 거 지원하는 건 이코노미. 예를 들어서 뭐 이코노미석이 당시에 뭐 100만 원이다. 1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좀 편하게 가는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하면 뭐 포인트로 업그레이드 하든 돈을 좀 더 내고 업그레이드든 그거는 니네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세운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그러니까 의원이 이제 자비 부담해서 이제 알아서 가라는 거지. 비즈니스 타려면. 그랬더니만은 완전 이해운이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당직자한테 국힘 당직자 당시 방미 특사단 업무 담당 이해운 왜 내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 말은 그 점잖게 거세게 행위했다 그러면 이거 기억하시죠? 예. 야 마귀알먹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왜 나는 업그레이드 안 시켜주는 거야? 왜 나는 비서한테는 왜 돈 안 주는 거야? 이 상상이 되시죠? 예, 이 녹취를 듣고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이 거세게 항의의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마귀할멈 소리를 듣고 나서도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라서 끝까지 거절했다. 참 이런 분이 많이 이렇게 정계에 계시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으로 계시고 사무직으로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난리를 쳤더니만은 드디어 민주당에서도 사퇴해라. 스스로 물러나라.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이렇게 그 장철민이라는 사람은 보좌관 출신 의원인 모양이에요. 제 가슴이 더 벌렁벌렁했다. 그 녹취 듣고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있고 또 진성준 여러분 잘 아시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되지만 솔직히 잘한 인사라는 생각 대통령님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골라도 저런 여자를 갖다가 장관으로 고르셨습니까? 이건 좀 솔직히 이거는 좀 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성준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해운을 골랐을까요? 제가 오늘 대통령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열정님이 잘 들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아마 마이크가 수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탁한 소리가 안 들리고 잘 들린다는 거는 새 마이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은성님, 말 대꾸도 못해.
제가 힌트를 어디서 얻었느냐? 왜 이해운을 픽업했을까? 이재명은 왜 이해운을 픽업했을까? 저는 여기서 그렇게, 네, 아이고, 아우디님, 네, 한동우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네, 맞습니다. 네. 오신 김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아직도 99명, 와, 숫자가 좋습니다.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 방송 듣는 분도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강훈식 비서실장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적 비전, 철학 검증될 것이다. 저는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게 이해운의 용도는 무슨 용도로 픽업한 거냐? 이해운이 무슨 경제적인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구나. 첫 번째는 뭐야? 어쨌든 간에 청문회에 세워갖고 그 청문회장에서 여당하고 야당은 질문의 각도가 180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힘은 계속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죠. 뭐 갑질 논란에 어떻게 배신을 때리고 갈 수 있느냐. 뭐 어쩌고 이제 그런 쪽으로 국힘은 계속 질문할 거고 민주당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질문 내용은 뭐냐? 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내란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 할 것 같아. 왜? 대통령을 요구했잖아. 이 계엄에 대한, 내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해운으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5번을 사과했다고 그랬습니다. 내란 잘못된 거다. 5번을 갖다가 180도 태도를 바꿔갖고. 근데 공식적으로 이 국회 청문회라는 건 뭐죠? 생중계되는 거잖아요. 국회 TV를 통해서. 그 전 국민이 보는 국회 TV 볼 수 있는 그런 국회 TV를 통해서 이해운 입으로 직접적으로 이 내란은 잘못된 거고 윤석열은 죄인이고 윤석열은 감옥에 가도 감옥에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갖다가 실토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운 한때 윤 어게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이 이해운을 갖다가 찍어갖고 이 이해운으로 하여금 윤석열을 갖다가 까뭉기게. 그래서 그런지 오늘이요. 그 법원에서요.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을 연장했어요. 오늘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아직 청문회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아직 안 잡혔는데 참 타이밍이 묘하게 이런 거예요. 이 편백나무 대통령 직무실 뒷공간에 작은 호텔 수준의 편백나무로 만든 건식사우나 2평 남짓, 그 다음에 건식사우나 옆에는 뭐야? 킹사이즈 침대 친구. 그러니까 사우나하고 여기서 이제 퍼 자는 건. 이, 이, 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어디서 터뜨렸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먼저 딱 터뜨렸거든요.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무실 뒤에 사우나를 져놓고 이거 뭐 국민의 혈세로 사우나를 져놓고 편백나무 제일 비싼 나무죠. 맥반석 건식 사우나. 여러분 혹시 이 러시아 쪽을 갔다가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이제 호화 시설은 아닌데 이 러시아는 이 건식 사우나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러시아 지역을 갔다가 그 여행을 하다가 이 건식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그냥 겉에는 그냥 허름해요. 허름한데 안에는 말한 대로 뭐 이렇게 돌 이렇게 해갖고 뭐 나무 그다음에 짬 딱 흘리고 그 앞이 바로 강이야. 점핑해갖고 수영하게 열이 막 팍팍 오르니까 겨울에도 수영할 수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이게 건식 사우나가 이 추운 지방에서 굉장히 발달된 그런 건데 어쨌든 건식 사우나저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윤석열이 완전히 그 호화스럽게 그렇게 대통령 짓을 했구나. 황제처럼 대통령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연일지 모르지만 이 기사가 먼저 터지고 이 편백나무 건식 사우나 침대 이게 먼저 터지고 조금 전에 속보로
제가 방송국이 조금 전에 법원이 윤석열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이유는 뭐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풀어주면 증거를 인멸할 거겠다. 그러니까 계속 구속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게 죽이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지금 이 특검이 민주당의 그 민주특검 아닙니까? 그 내란 특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법정에서 이제 붙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중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해운이죠. 이해운, 윤어게인의 대표적인 주자, 이 이해운을 픽업해갖고 이 이해운으로 하여금 청문회 때 국회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의 판결은요 1월 중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청문회 날짜를 아직 안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이 민주당 그 이재명의 전략에 의하면 이 재판 전에 잡을 거예요. 직전에. 예. 청문회 날짜를 갖다가 재판 뭐 한 2, 3일 전에 해갖고 이해운으로 하여금 내란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양심선언하게 만들고 자비판이죠. 공산당 자비판 하듯이 제가 미쳤을까 봐요. 이해운이 그랬잖아. 제가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저기 휩쓸려 다니다가 보니까 그 짓을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5번. 네. 그거를 갖다가 똑같은 장면이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그 다음에 청문회 끝난 다음에는 이해운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재명이 장관으로 임명하고 안 하고는 그냥 이재명 마음이에요. 안 임명할 수도 있다. 임명을 그 핑계는 뭐예요? 아니, 이재명이 임명을 안 하더라도 명분은 충분합니다. 왜? 아니,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뭐 가슴이 벌렁거린다, 어떤 공직도 맡아는 안 된다, 솔직히 잘한 인사라고 생각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잡혀가는데, 아니, 이재명도 할 얘기 있잖아요. 내가 끝까지 버티려 했으나, 예. 아니, 우리 당에서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아이고, 제가 지명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 잠깐 그때까지는 목적이 명확하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 강훈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적은 그거예요. 이재명의 1월 중순에 1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중순에 판결 한 2, 3일 전에 이해운의 청문회 스케줄을 넣고 이해운으로 하고 내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자비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파를 보였고 판사를 압박하는 거죠. 아니 윤회의인의 주도 인물도 내란이 잘못됐다는데 아니 판결을 갖다 제대로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청문회는 이틀 아닙니까? 이틀 딱 하면 땡치고 그 다음에는 안면 딱 깔아도 이혜원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네. 그게 이재명의 전략일 것 같다. 두고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예, 사백의장님, 더불어당아, 꼭 장관 시켜라. 장관 갑질 어떨지 궁금하다. 근데 지금 장관이 안 될 수도 있겠어. 그래서 지금 그 이해운 논란은 지금 이거는 계속 터질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이 계속 터질 것 같아요. 오늘 또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그 이 보좌관 중에 한 명, 인턴인지 보좌관인지 이해운이 갑자기 연락이 와갖고 자기 집에 가서 개인집 이해운 집에 가갖고 프린터를 갖다가 고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열심히 이제 집에 가갖고 띵동 하고 들어가고 프린터를 고치러 들어갔는데 남편이 이해운의 남편이 피아노를 우아하게 치고 있더라. 그래갖고 열이 빡 받아갖고 아니 도대체 남편이 피아노 칠 시간에 아니 컴퓨터 아니 프린터 그 손을 못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꼭 그 생고생 시키면서 멀리서 내가 집에까지 찾아가갖고 그 뭐야 프린터 하나 고치려고 근데 남편은 한가하게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운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들리는 얘기 그 패널들의 얘기해 보면
국힘에서 아주 갑질로 유명한 사람이 이해운이다. 이게 아주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1억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 이재명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대리님이 주변에 평판 조회만 간단히 했더라도 걸러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운에 대한 평판만 간단하게 평판이 어떻다는 거야?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다는 거야. 파다하다는 거야. 이해운의 소문은 아주 파다하다는 거야. 갑질의 대명사로 파다한데 아니 조금만 물어봐도 한두 사람 물어보면 금방 알 거를 갖다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이해운을 지명했냐? 근데 생각 없이 지명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몰랐겠어요. 이재명도 알고 다 알죠. 네. 이재명의 정보력 왜 몰랐겠습니까? 이재명의 정보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번에 그 김병희 사건을 보면 이재명이 얼마나 많은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지 그걸 갖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는 뭐냐? 이 녹취록에 보면요. 김병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미 다 알고 있다. 이재명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클리어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와이프에 대한 거 그런 거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이재명은 모든 분야에 아주 세세하게 그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게 이재명. 그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럼 왜 그걸 세웠느냐?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내란을 갖다가 실토하게 하는 그 부분이에요. 저희 녹취록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김병기하고 강선우의 어떤 녹취록, 그다음에 김병기하고 보좌관의 어떤 녹취록 그런 거 보면 땡땡땡 보니까 본인이 업무 추진비 음식점 다니겠다더라. 지금부터 이재명이가 전화를 하는 거에 따라 사무총회 하면 좋을 거고 안 하면 많은 거고 하는데 김병기가 뭐라고 그래? 후보가 전화가 왔어. 알고 있어. 이거 다 알고 있더라. 와이프 얘기 다 알고 있더라, 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뜻은 뭐야? 어쨌든 우리 보스가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클리어됐다. 예. 보스가 알고도 그냥 가만 놔두는 거 보면 봐주는 거다. 클리어됐다. 이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클리어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안테나 엄청 세우고 있다. 이렇게. 아니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테나를 세울 수밖에 없죠. 제일 많이 안테나 세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정은이겠죠. 러시아 푸틴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언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김병기 문제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 심각한 문제냐? 김병기가 나선 것도 심각한데, 김병기가 나선 것보다 김병기 부인이 나서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김병기 사건 왜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급했다. 왜 강선우를 갖다가 강선우가 탈당한 지 4시간 만에 전격 제명을 여러분 제명하고 탈당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탈당을 갖다가 하면 그 자진 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시간이 한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3개월만 지나면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 지난 다음에 슬쩍 복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명이라는 건 뭐냐면 복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에서 그냥 그 강제적으로 그냥 잘라낸 거기 때문에 차후에도 뭐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복당이 안 되는 겁니다. 복당 신청이 불가능한. 그러면 이거 뭐 영원히 강선우를 갖다가 버리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제명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이 엄청나게 중차대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다. 치명적인 사건이다. 왜? 이게 공천 비리거든요. 근데 그 공천 비리에 의원이 낀 게 아니라 의원의 와이프. 그러니까 이거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비선 실세인 김건희가 꼈듯이 김병기가 아니라 비선 실세인 그 사모님이 꼈다는 거야. 김병기 와이프가 껴갖고 돈을 받고 돌려주고 이거를 주도했다는 거야. 여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구의원들한테 너 여기 가라 저거 해라 뭐 해라 감나라 단톡방에서 다 지시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김병기는 잘했다 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이게 그몇 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2020년에 설 명절에 500만 원을 갖다가 줬대요. 설날. 김병기 자택에서 500만 원, 5만 원권으로 2천만 원. 예, 이걸 갖다가 전달했답니다. 그러고 이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6월 달에 관련 소품에 현금 5만 원권 이게 딸 주라 이렇게 하고 했답니다. 이 건이 하나 있고 2천만 원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자, 탄원서 내용 이 탄원서가 있는데 이 사람은 500만 원을 갖다가 설 연휴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절을 했대요. 사모님이 김병기 와이프가 왜 거절을 했느냐? 500만이라는 현금이 구정 선물로는 너무 과하고, 그런데 공천 헌금으로는 너무 적다. 너 쫄보냐? 그러니까 안 받겠다. 결국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김건희하고 똑같죠? 500만 원이 적다고 안 맞는 거예요. 공천원금? 공천원금은 그래도 500만 원 너무 적지 않아? 구정 선물로는 너무 좀 큰 거. 야, 갈비 세트도 과한데. 500만 원, 구정 선물로는 과한데, 공천원금으로는, 하이, 째째하게 이 자식이 500만 원 갖고, 지금 이런 거 갖고 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1천만 원을 갖다가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설 연휴 까였고, 되게 이제 구정이 뭐 1월 말이나 2월 초 이 정도 잡히지 않습니까? 까였고, 그 다음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지난 다음에 3월 달에 1천만 원을 전달을 했대요. 그런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1천만 원도 작다는 거지, 공천원금만. 더 많이 필요하다. 정말 미치겠어. 아니, 이 와이프는 도대체 돈에 환장을 하셨나 도대체 얼마를 줘야 그러면 헌금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공천원금이. 자, 그랬는데 이게 또 코미디가 있어요. 3월 이후에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 달라고 전화가 왔대. 자, 거절하고 보니까 또 본전 생각이 난 모양이야. 근데 1,000만 원이라도 받을 걸 그랬나? 아이고, 받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가 얘기 못하고 거기 지역구 구의원을 갖다가 동작구겠죠. 동작구 구의원 CC를 시켜갖고 야, 너 그날 B씨가 얘기한 거 1,000만 원 달라고 해라. 결국 또 이 여자가 또 전화를 했대. 결국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전달 받았겠죠? 와이프가. 그래갖고, 근데 사이가 좀 틀어진 모양이에요. 나빠진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6월 달에 김병기 지역구 집무실에서 1천만 원을 갖다가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까봐. 완전히 제2의 김건희를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김병기 와이프는 그 뭡니까? 간이 좀 배 밖으로 나왔나요? 정말 이게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넙죽넙죽 뭐 500만 원 줬다. 1,000만 원 걷고요. 너 너무 작다. 나중에 본전 생각나갖고 쿡쿡 옆에 찔러갖고 야, 그 대신 좀 얘기해서 1,000만 원 다시 갖고 와. 그래갖고 다시 1,000만 원 받았다. 그 다음에 6월 달에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얘가 또 돈 받아 신고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야 돌려줘라. 다시 돌려줬다. 야, 이 와이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수사를 해서 와이프를 파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뭐가? 예?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그 어떻게 지금 불거졌느냐? 여러분 저도 이거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 한참 선거하고 막 그럴 때 이수진이 사실 저는 이수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이수진이 약간 좀 취권 같은 그 스타일 아니에요? 맨정신에 얘기해도 좀 이렇게 취한 것 같고, 술 마시고 얘기해도 취한 것 같고, 약간 좀 취권 스타일인데, 말하는 스타일이, 그 횡설수설하고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누구도 주목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치권이 정말 이 치권적인 그런 얘기를 했더라.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김병기 의원이 돈을 돌릴 때가 되돌려받았다. 진술서를 갖다가 이수진이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역구 동작을 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왜 나한테 그래? 하고 이거를 갖다가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분명히 이재명한테 줬는데 이 진술서를 그 진술서가 알고 보니까 어디가 있느냐? 김병기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예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탈당한 거죠, 그때. 그 얘기입니다. 탈당한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탈당했어요. 여기 그 헤드라인 이렇게 당시 이수진 당대표로 넘겼는데 본인 김병기한테 진술서가 갔더라. 당대표로 넘긴 진술서 검증위원장 김병기한테 갔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돈을 돌려줬느냐? 여기 내는 대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 갖고 돈을 돌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치가 너무 코미디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강선우 얘기를 좀 돌아가자면 1억을 지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1억을 받고 그 다음 날 바로 강선우가 그 공천 하는 그 회의 석상에서 그 회의록에 밝혀진 내용이에요. 회의 석상에서 김경 시의원 점수가 가장 높으니까 공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 강선우가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회의록이라는 건 다 적게 돼 있잖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분이 간사면 뭐죠? 우리가 왜 법사위면 법사위 간사면 그 간사가 스케줄 다 잡고 굉장히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간사 아닙니까? 아니 당시 공관위 간사를 맡았던 김병기가 갑자기 참석을 안 했다는 거야. 그 다음날 갑자기 참석을 안 했다는 거야. 야 강선우, 나는 도저히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나 안 나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김경을 추천을 해. 김경이 시의원 점수가 가장 높다. 공천 줘야 된다. 그래서 두 명이 컷아웃이 되고 김경이 다세대 주택 부동산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김경이 단수 공천이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탄원서 얘기는 떤 얘기냐? 뭐 이걸 보고 또 한동훈 대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탄원서는 바로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캡처해 갖고 올린 건데,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 또 단독 김병기 쪽에 2천만 원, 그다음에 1천만 원 쪽. 그러니까 두 건이라는 거예요. 2천만 원 건이 있고 1천만 원 건이 있고 세역공증에 돌려받았다. 전 동작구 의원 2명 탄원서 경찰에 제출했고 2020년 총선 앞 건넸다. 3개월에서 5개월 뒤에 건너받았다. 정치하고 위반 정황 김병기 사실로고 이게 이제 헤드라인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탄원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전 동아마을에 대표님까지 막걸리 있던 동작구 땡땡땡 전 구의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김영미 의원 정치자금 위반과 부인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 카드 부당 사용에 대한 진정입니다. 당에 부담을 드린 대표님께만 사실 그대로 서신을 올립니다. 하고 뭐 1, 2 이렇게 하고 쭉 해서 뭐 몇 년도 몇 뒤에 이러고 그렇게 해갖고 뭐 구의원 3월에 건네 1천만 원을 돌려주었다. 전달했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탄원서인데 이 탄원서를 이수진한테 줬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 자기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수진이 이거를 갖다가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재명한테 전달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명히 나는 당대표실 이재명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걸 김병기가 쥐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요? 도저히 내가 버틸 수 없겠구나. 탈당.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찍혔구나, 이제. 김병기한테 찍혔구나. 그래서 탈당하게 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김병기 공천 뇌물 묵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뇌물 줬다는 당사자들이 2024년 1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공천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놨는데도 2024년 4월 10일 40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병기 의원은 국회의원 공천 받았고 공천요직 3관왕, 민주당 예비후 검증위원장, 공천심사위원 간사,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천뇌물 받은 사람을 공천 핵심으로 숨깁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김병기 뇌물 공천뇌물 범죄를 묵인하고 총선에서 김병기를 수족처럼 쓰면서 비명 횡사, 친명 횡재 공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선우 공천뇌물을 묵인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기 공천뇌물을 묵인한 것으로 공천뇌물 묵인의 사슬이 민주당을 휘감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천뇌물 범죄 묵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거 김병기 특검 해야 된다. 왜? 김병기뿐만이 아니라 이재명도 수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동훈은 싸움의 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뇌물공천한 강선우가 제명이라면 제명을 했다고 그러죠. 4시간 만에 제명했다. 공범 김병기도 제명하게 되고 김병기 공천뇌물 묵인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제명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제명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결국 공천뇌물 1억 받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4월 22일 직접 김경 당수공천을 관찰한 것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뇌물공천죄를 탈락시키지 않고 뇌물공천을 도운 강선우의 공범입니다. 공천 전날 강선우 김병기 만남은 강선우가 공천 뇌물 준 김경 단수공천 해안이 김병기에게 도와달라는 것이고 김병기는 그걸 묵인하면서도 자신은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대화를 스스로 녹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병기는 이것과 별도로 공천뇌물은 당사자의 탄원서도 나온 상황인데 이 김병기 공천뇌물 탄원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측에 전달되었고 이 대표가 묵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만 제명당한 강선우는 억울한 것입니다. 강선우가 제명이라면 공범 김병기도 제명이고 김병기 공천뇌물 묵인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김병기 특검을 주장했을 때 과하다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 제도다 하면서 뭐를 캡처했느냐. 조선일보에서 사설로 김병기도 공천 헌금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야 된다. 이게 오늘 사설이에요. 1월 2일 날. 예, 그걸 갖다가 캡처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힘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국힘은. 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해요? 당권 이용한 노골적 공격이다. 얘기했죠? 자, 오세훈도 얘기했습니다. 장도영한테 계엄 사과해라.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러다가 완전 지방선거 폭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이 어떻게 지금 피드백을 주고 있느냐? 오세훈한테 계속 입장 요구하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 인물로 지선 파격 공천하겠다. 너 당에서 공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오세훈한테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동혁이 공천권은 어쨌든 당대표. 그 다음에 당권에 의한 노골적 공격이다 라고 얘기했더니만은 장동혁이 지금 한동훈한테 지금 어떻게 겁박을 하느냐.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먼저 제거돼야 된다. 잘라내겠다. 오늘 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그러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수보선 돼서는 안 된다. 그건 퇴보다. 극우에서 벗어나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동혁이 오늘 그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그 장동혁 대표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좀 갖고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동혁 당내 통합 걸림돌이 있다면 먼저 제거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장동혁 당원과의 관계에서 직접 해결해야 될 당사자 있다. 이게 뭐예요? 한동훈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이 이 당원은 뭐예요? 지금 극우로 가득 찬 당원. 그 극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일단은 신천지, 그 다음에 통일교,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그 교인들 그 이단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한동훈이 이단들하고 만나고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직접 해결해야 된다는데 뭘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이 이렇게 때를 쓰고 있다. 그러면 저는 장동혁 씨한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적으로 잘라내라. 먼저 제거돼야 된다며. 야, 민주당도 강선우를 갖다가 자신 있게 그냥 제명해 버리잖아. 장동영, 네가 왜 그걸 못하냐? 맨날 민주당 쫄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욕하면서, 아니 쫄보는 내가 볼 땐 네가 쫄보인 것 같아. 왜 계속 왁왁왁 짓기만 하고 왜 물질을 못하는 거야? 어? 제발 장동영 씨 말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한동훈을 제명을 시켜. 그게 서로 편하지 않겠냐? 한동훈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말만 떠들지 말고 제발 한동훈을 제명해갖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주라. 예. 한동훈이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 한동훈의 주가는 100배로 뛴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예. 한동훈이 국힘을 떠나면 국힘을 이제 제명하면 못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복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스스로 탈당하면 돌아갈 수 있죠. 복당이 되지만 제명하면 나중에라도 복당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명을 시켜놓고 이 한동훈 대표로 하여금 이 국힘의 미련을 갖다가 완전히 끊게 좀 해주라. 부탁이다 정말. 그러면 한동훈의 주가는 100배가 올라가고 한동훈은 무조건 20일에 대통령 된다. 제가 장담할게. 국힘에서만 놔주면 돼. 장동혁은 무슨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설마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그 구구 유튜버 썸네일을 봤더니만은 이렇게 돼 있어. 너무 웃긴 게 걔네들도 구구들이 장동혁이 요새 뭐 나가면 뭐 현충원 참배했다 어디 참배했다 그러면 다뭐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 참배하는 순간에 뭐 박정희 대통령의 기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장동혁이 차기 대통령 게시를 받았다가 뭐래 그게 썸네일이야. 너무 기가 웃기지 않아요? 거기에 취해갖고 지금 장동혁이 지금 본인이 22대 대통령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 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월 20일에서 29일까지 구독 후원, 겨우보는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민님 감사드립니다. 예,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예, 이번 주에는 특별히 그 민님, 그 호주에 계시는데 호주 달러로 100달러 큰 금액을 후원해줘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정말 이 국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네. 열정TV님, 2호선 조작 자료로 제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2호선 그 조작 자료로 제명을 하면, 아니, 물론, 당대표가 제명하면 제명할 수 있지. 직권으로 그런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후폭풍이 엄청 불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쫄보라니까요. 제명을 못해. 2호선도 지금 제명을 못하고, 그 장동혁도 지금 제어명을 못해. 그냥 말로만 그냥 왁왁왁왁 거리고 어떻게든 그냥 버티면은 내가 뭐가 되겠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가 빨리 국힘하고 좀 절단을 갖다가 딱 하고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환경이 조만간에 갖춰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또 바라는 건 또 정청래가 있잖아요. 저희가 믿는 정청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항상 외부의 세력을 갖다 쓰죠. 블레셋이나 페르시아 이런 세력을 써갖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예, 오늘 또 불타는 금요일 1시간 방송을 했는데 되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신년을 맞이해 갖고 생각하다가 이제 마이크를 새 마이크로 바꿨어요. 오늘 소리가 잘 들리셨으면 예, 그러면 제가 계속 이 신 마이크로 새로운 마이크로 쓰겠습니다. 양희님 끝까지 가서 젖잘살 할 것 같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아,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예, 짐은 진 거지 무슨 졌지만 질 싸웠다. 승부의 세계에서 2등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김문수가 그랬듯이.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 김문수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장동혁이 가면 제가 얘기했죠. 20% 얻을 것 같아. 20%. 그러니까 80% 민주당에 넘겨주고,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얘기하는 겁니다. 6월 3일. 결과를 보면 80% 민주당 넘겨주고 20% 국힘. 20%도 되면 정말 다행이고 20% 떨어질 수도 있다. 미칠 수도 있다. 아, 블루마운틴님 오디오 울림 없어졌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도 수명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그전 마이크를 갖다가 한 1, 2년 썼거든요. 수명이 다 있나? 걔 내가 혹시나 해갖고 저도 항상 끝나면 들어보는데 이게 약간 좀 깨끗하지가 못했고 소리가.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제 새 마이크, 기종은 똑같습니다. 새 마이크를 썼는데 역시 그게 영향이 있었네요. 마이크가 수명이 있는 게 맞네요. 어쨌든 피드백, 뭐 음향에 대해서는 뭐 블루마운틴님만큼의 전문가가 없으니까 제가 확신을 갖습니다. 전 기계칠에서 잘 몰라요. 사실 혹시나 하고 바꿔봤는데 그냥 어떻게 통했네요. 감사합니다. 예, 누님께서 또 피드백 주셔갖고 예, 여러분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은 원래 방송이 없고요. 일요일 날, 내일 모레 일요일 날은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더라 채널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처음 시작했던 채널, 이렇더라 채널. 그것도 한 40분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10,000명이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셔갖고 40분만 구독을 이렇더라 채널에 눌러주시면 내일 모레 일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할 때는 예, 10,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정신일도님, 블루마운틴이 이번 지선 아주 폭망이, 아니, 이건 뭐, 폭망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폭망입니다. 20%못 넘긴다. 제가 이거 만원빵 할게요. 20%못 넘긴다. 예. 어쨌든 20% 미만, 18%, 19% 내지는 15%, 10%, 예, 20% 미만 만원빵 하겠습니다. 정신일도님, 채트방이 이상하네. 저는 구독한 지 1년이 된 것 같은데 채트방 글 못 쓰게 하다가 30분 만에 정말이요? 아, 이거 이상하네. 네, 육칠년생 한동훈님, 장돌은 오로지 본인 살 궁리만 하겠죠. 스스로 배수진 극우의 지지 기반을 쳐놨으니 극우 지지 기반 무너지면 곧 정치생명 끝나니 이판사판이겠죠. 아, 그래서 끝까지 한동훈 죽이고 그렇다고 잘라내진 못하고 제수처만 그냥 왁왁대고 끝까지 버티겠다. 그럼 이게 영원히 정치생명이 끝날 것 같은데. 블루마운틴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누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예,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오후 8시, 저녁 8시에, 이렇더라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정신일도님, 네, 잘 알아보세요. 예,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시원 생활동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예, 저도 반가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